안녕하십니까. 3월 31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6시 54분입니다. 제가 자고 일어나서 바로 지금 녹화를 하는 중인데요. 개인적으로 지금 조금 바쁜 일이 생겼어요. 그동안 이 부업으로 하고 있던 주식 투자가,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좀 해야 될 일도 많이 밀린 것 같고, 제가 또 그 조금 개인적으로 바쁜 일도 좀 생기고 해서 하루 종일 앉아서 이렇게 시장을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지켜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게 방송을 한다는 것도 제 스타일에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면 어, 잠시 조금 쉬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부터 한 넉넉 잡아 한 2주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방송 녹화를 잠시 쉬고 개인적인 충전도 좀 하고, 그동안 장사하면서 밤늦게까지 근무하고 또 그 낮에 좀 자야 되는데 잠자야 될 시간에 또 이 주식 화면 쳐다보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하니까 체력적으로도 조금 지금 무리가 간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는 좀 안 되겠다 싶어서 어, 주업을 그만둘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주업에 좀 집중하고 집에 와서 이제 낮에 좀 충분한 휴식 취하고, 가뜩이나 요즘 코로나기 때문에 면역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무리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 지금 목도 지금 조금 제가 목소리가 약간 좀 틀리게 들리실 겁니다. 그래서 환절기 되면 제가 좀 목이 좀 간질간질하면서 이런 증상을 좀 많이 겪는 편인데요. 그래서 당분간은 유튜브 방송을 조금 중단하고 한 2주 정도 쉬었다가 다시 이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봐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한 1년 반 정도 됐나요? 그 전 한 10월 달쯤 시작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1년 한 5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초창기 때 구독자 15명에서 출발해서 90명대 되었을 때 100명을 어떻게 하면 100명을 채울까 막 고민하면서 그렇게 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명 될 때 구독자분들한테 메일 남겨주시면 나중에 내가 성공하고 나서 한턱 쏘겠다 이렇게 해서 안내를 한 적도 있었고, 참 지나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나 싶기도 하고, 어느덧 구독자분들이 2,000명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잘하지도 못했는데 손해도 많이 받고 뭐 수익도 보고 이렇게 제 수익 곡선이 이거 나중에 한번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그려보면 이 그래프가 아마 거의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오르고 내리고를. 그러니까 최고치 올라갔을 때가 1570까지 투자금 1000만원으로 시작했는데 최고치 올라갔던 게 한 1570 정도 됐던 것 같고, 가장 많이 빠졌을 때가 한 680까지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 안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웃다가 울다가 희망을 봤다가 절망을 봤다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 1327만원, 수익률로 치자면 33%인데 보잘것없습니다. 1년 5개월 해가지고 33% 벌었기 때문에 보잘것없는데, 개인적으로 좀 의미를 부여하자면 1년 5개월 동안 죽지 않고 살아서 경험을 쌓았다. 아마 초창기 때 제 방송 보신 분들이라면 최근에 제가 하고 있는 이 방송이 매매하는 것이 좀 다른 건 몰라도 안정감은 조금 있다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초창기 때는 하루에 350만원 벌었는 날도 있었고, 하루에 한 300만원 정도 까먹은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 한 500만원, 한 700만원을 일주일 사이에 날려먹을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680이라는 바닥권에서 반토막 난 계좌를 들고 공포감도 느껴보고 눈물을 머금고 참고 해서 한 푼 두 푼 모아서 다시 끌어올린 어떤 상황이었고, 이런 경험들이 쌓였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경솔하게 행동해서
투자금은 까먹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벌기 위해서 노력한다기보다는 적게 까먹기 위해서 위험 관리하는 쪽에 조금 더 집중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완전히 방송이 끝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나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고, 그래서 요 상태로 일단 방송은 일시 정지를 하고, 혹시나 제가 또 상황 봐서 시간 될 때 뭐 잠깐 매매를 할 수 있는데, 그걸 했던 내용을 녹화하기가 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중에 잠시 봤던 거 가지고 그걸 시황을 제가 어떤 설명을 한다는 것은 이건 조금 아니지 않느냐, 방향을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방송이 독이 될 수 있으니까 하루 정도 쭉 지켜보고 나서 어느 정도 흐름 파악을 한 다음에 이제 방송을 해야 구독자분들한테 제대로 된 의사가 전달되지, 이걸 그냥 잠시 쳐다보고 나서 오늘 장이 어땠다, 내일 어떨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건 틀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또 독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송은 중지를 하고, 혹시나 제가 매매를 하게 돼 가지고 이 금액 변화가 생긴다면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 놓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4월 3일 날 매매를 했는데 뭐 10만원 벌었다 그러면 4월 3일 날 10만원 벌었는 걸 해서 이렇게 저장을 했다가 또 4월 5일 날 또 잠시 매매했으면 실제로 매매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혹시나 하게 된다면 변화된 내용들을 저장해 놨다가 다음에 방송 재개할 때 며칠 날 어떻게 됐고 며칠 날 어떻게 됐고 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됐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계좌 입출금 내역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인위적으로 제가 다르게 조작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원래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고, 저는 손실을 아주 봤을 때도 그대로 다 나타냈고, 계좌 공개를 했었고, 벌었을 때도 벌은 그대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굳이 또 속일 필요도 없죠. 그래서 방송 재개할 때 변화된 내용들은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을 이건 잘 안 맞습니다. 자고 일어나서 미국 정시를 보고 나서 머릿속으로 그냥 이 시간 되면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위치가 대강 어느 정도고 오늘 우리 정시가 어떤 쪽으로 갈 것 같다. 그리고 앞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좀 큰 흐름을 봤을 때 어떻게 될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생각은 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막상 장을 열어보면 제 생각과 다르게 기관이나 외국인이 배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확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밤에 미정시가 끝나고 나서의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대로 된다는 것은 아니고, 먼저 미정시를 보시면 다우가 3.19% 상승하고 나스닥이 3.6%, 도쿄증시가 1.9% 상승했습니다. 이 상승했던 이유를 찾아보니까 뉴스 찾아보면 다 나오죠. 정부의 추가 부양책 2조 몇 천억 달러에 해당하는 이 부양책, 이 부분이 이제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 이런 부분들로 해서 3% 정도 상승했다,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기에 끝내고 부활절까지 끝내고 정상화를 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다시 정상적인 활동을 해버리게 되면 코로나가 또 급속히 확산될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트럼프가 양보를 해가지고 4월 30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해석을, 사회적 거리두기를 4월 30일까지 연장하니까 사람들이 접촉을 적게 하면 코로나가 확산세가 멈추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기대감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 하는데, 일단 시장은 그렇게 보고 반응을 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는 제 상상력입니다. 저는 일단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월봉으로 2008년도에 위기 상황 때하고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냥 보시면 거의 맞아 들어가는 분위기죠. 이 10월달에 2008년 10월달에 월봉이 저점을 찍고 들어 올려 가지고 딱 한 절반 정도, 길이 이렇게 보시면 딱 절반 약간 위쪽 정도, 요 정도에서 지금
그 10월을 마감을 했거든요. 이때도 그 미국의 서브프라임 뭐 터져가지고 미국이 망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었어요. 근데 이제 국채를 발행하고 막 해가지고 그걸 다시 급속도로 V자 반등으로 확 들어올렸죠. 월봉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최악의 악재가 나오고 나서 들어올리고 나서 여기서 끝나고 들어올리질 않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추가적으로 이게 진정될 때까지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얘기죠. 10월 달에 급락 패턴에서 들어올리고 나서 11월 달에 다시 조금 밀리고 12월 달에 밀리고 그 다음 1월 2월 한 3월 정도까지 해서 최저점을 찍고 턴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봤을 때 신종 코로나가 지금 미국의 확산세가 갑자기 확 줄어가지고 진정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뉴욕이 거의 폭발적으로 불어나고 있는데 콜로라도라든가 뭐 다른 대도시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도시들도 안전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을 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탈리아나 뭐 스페인 이런 데 보면 우리나라가 조금 선방했는 것 같고요. 방역 시스템도 괜찮았던 것 같고 한국 사람 특유의 그 어디 뉴스 보니까 뭐 어릴 때 불주사, 제가 어릴 때 그 불주사 맞은 기억이 나거든요. 교실에서 그 알코올 램프에 주사기 달고 가지고 공포감이죠. 그 주사 맞는 거. 그 맞고 나면 여기 그 팔에 볼록하게 이렇게 튀어나오는 증상이 나오는데요. 정말 공포스럽죠. 그 바늘을 어깨 찌르는데 지금 생각하면 뭐 그 찌르면 찌르고 이러면 될 건데 어릴 때는 그게 진짜 공포스럽죠. 안 맞으려고 막 그 열난다 그러고 뭐 쉬어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어지간 그 불주사 맞은 사람들이 그 이 코로나의 저항력이 강하다 뭐 이런 쪽으로 통계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당시 때 이 불주사를 다들 맞았었고 그리고 사스 때도 그랬었지만 한국 사람이 유별나게 잘 안 걸렸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은 마늘을 많이 먹어서 그렇지 않느냐 뭐 이런 쪽의 이야기도 있고 그게 조금 약간 그 체질적으로 저항력이 있지 않느냐. 사망률 보시면 우리나라가 상당히 낮습니다. 물론 고령자 연령이 많으신 분들은 그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저항력이 약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젊은 사람들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사망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괜찮은 편인데 유럽 쪽이나 미국 쪽이 사망자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에 1000명씩 사망했고 이럴 정도니까 그 바다 많이 먹고 우유 먹고 하는 사람들은 저항력이 좀 약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럽하고 미국은 같은 그 계통이라고 봤을 때 미국의 확산세가 계속 그 단기간에 딱 정리되고 돌아올랐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그 저는 핵심을 코로나의 확산세로 보는 거 보거든요. 그러니까 10월 달에 서브프라임 때 급락했던 부분이 그때도 미국이 망한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였는데 내려왔다가 지지선 부분까지 내려오고 나서 들어올려서 꼬리를 달고 딱 올라온 이 모습이 지금 10월 달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오늘 저녁 미정시가 한 22,000선 정도 선에서 요 정도에서 딱 지금 멈추면 그때와 가장 유사할 것 같고 그러면 4월 달 되면 그 11월 달에 윗꼬리를 약간 달고 음봉으로 약간 내려왔기 때문에 좀 더 아래쪽 방향으로 약간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제 큰 그림으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아래 변동성은 충분히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11월 달에도 아래꼬리를 달고 들어올렸거든요. 보시면 11월 달도 아주 큰 깊은 하락이 있고 나서 들어올려져 다시 이런 식으로 계속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미국 뉴스에 보면 그 가장 짧은 기간에 이제 여기서는 하락 추세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들어올렸기 때문에 하락 추세를 마무리하고 상승 추세로 바뀌는 것이 아닌가라고 오늘 기사에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상승 추세로 돌아선다고 보기에는 조금 그 신종 코로나를 너무 가볍게 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방향을 그 낙폭이 컸기 때문에 올라갈 힘이 강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신종 코로나의 확산세가 미국에서 단기간에 해결될 것 같지도 않고 치료 백신도 뭐 8월이나 9월쯤 이야기를 하는데 8, 9월에 백신 나온다 그러면 그때까지 아주 심각한 어떤 상황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4월달 가더라도 아래쪽으로 급나가는 이런 모습들 물론 최종적으로는 들어올려 가지고 꼬리를 달고 월봉상으로 들어올리긴 하겠지만 아래쪽으로 급격하게 내려가는
이런 날이 있을 수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면 10월달 다음에 11월달에 더 빠졌다. 그러니까 10월달에 이렇게 들어올려 놓고 11월달에 더 많은 하락이 나왔다가 들어올렸죠. 그래서 이런 식의 급락하는 모습이 충분히 4월달에도 나올 수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15,000선 정도까지 지금 이까지 내려오는 건 조금 오반 것 같고요. 15,000선 요 정도 되면 지금 그 지지선으로 봐지니까 여기까지 쭉 급락했다가 다시 들어올리는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 V자 반등을 해서 위쪽을 향해서 이제 그 하락 추세가 끝났다 이렇게 대응하기보다는 언젠가 급작스럽게 뉴스에 따라서 다시 한번 그 아래로 내리꽂는 그런 위기감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대응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간단히 다 요약하자면 급락할 수도 있고 반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 관리 차원에서 차라리 그냥 현금 가지고 지금 현재 제가 그 현금 100%입니다. 현금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신종 코로나가 진정될 때까지 그냥 가만히 그 쉬는 것이 가장 그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괜히 방향 잘못 탔다가 그 손실 보면 안 되니까요. 그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하고 싶다면 짧게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오늘 장에 미증시가 양봉으로 들어올렸기 때문에 이걸 우리 증시하고 비추어 보면 거래소 지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미증시가 들어올렸기 때문에 우리 증시가 들어올리는 쪽 모양으로 볼 수 있겠다는 얘기죠. 우선은 그래서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오늘 저녁에 미증시가 여기서 또 더 치고 올라가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대응하는 방법이 두 가지죠. 최대한 낮은 가격일 때 잡아서 상승하는 걸 노릴 수도 있고 반대로 기다렸다가 최대한 높이 올려왔을 때 기다렸다가 의미 있는 저항선에 지금 같으면은 21선 여기에 터치되는 이 정도쯤 위치에 딱 닿으면 인버스 쪽으로 하방 쪽으로 배팅을 짧게 해보는 이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선택은 자유입니다. 시장이 위로 계속 올라갈 것 같으면 최대한 낮은 가격대에 저점 잡아서 올라가는 쪽으로 웬만하면 이제 올라가는 우량주 쪽으로 하시면 되겠죠. 그럴 때는 근데 그렇지 않고 하방으로 위험이 있겠다 싶으면 최대한 올라왔을 때 21선 정도 닿았을 때 인버스로 공략하는 방법 이런 방법이 있겠다. 그래서 위아래 장담하기 쉽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갭으로 떠버리면 여기서 더 올라간다고 장담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밑으로 빠진다고 보장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돼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위험 관리 쪽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급등한다면 인버스 쪽으로 단타로 한번 노려보고 그것도 아니면 바쁘니까 그냥 차라리 낮잠 자고 좀 휴식 취하고 다른 일 하는 쪽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충 제가 봤을 때 시황은 또 저게 한 가지가 있어요. 4월 15일인가가 지금 총선이죠. 총선 부분이 또 하나의 호재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는 경기가 최악의 상황이 되는 건 피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풀든지 여당에서는 돈 풀으라고 막 지금 압박을 넣고 있죠. 그래서 돈을 풀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해갖고 정치를 부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얘기죠. 만약 급락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연기금을 통해서나 어떤 정부 기관들의 매수를 해가지고 방어를 하려고 노력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밑으로 빠지는 부분을 적어도 총선 전까지는 최대한 지탱하려고 하는 노력을 할 것이라 이런 부분들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자금을 긴급 투입한다는 이런 뉴스들 이런 것들로 해서 그걸 호재로 해서 위로 들어올릴 수도 있는 이 부분도 작용합니다. 그래서 총선이라는 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 올라가는 상방 쪽의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다 이렇게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고려하면 머리가 너무 아프고 차라리 그렇게 보니까 아래쪽보다는 위쪽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고로 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예전에 돼지열병이 한참 유행했을 때 이때였었죠. 그냥 보여드릴게요. 돼지열병이 초창기 때 그 난리 쳤을 때
백광 소재가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 생수기 뿌린다고 급등했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오고 나서 이때쯤일 때 제가 여기서 올라갈 때 하루에 300 몇만 원 벌어서 한번 먹고 나서 그 다음 여기서 재차 올라갈 줄 알고 잡았다가 떨어지는 바람에 이 백광 소재만 한 게 아니고 진바이오텍 이런 종목을 잡았거든요. 빠지면서 손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기억을 되돌아 보면 이건 그냥 제 느낌이었습니다. 이 당시 때 그 돼지 열병이 계속 확산하고 있었어요. 근데 정부에서 경기도 쪽에 있는 돼지를 전부 살처분한다. 그 강화도의 쪽하고 돼지를 전부 살처분한다는 뉴스가 나오고 나서 돼지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쪽에 북부 지방에 살처분을 다 하고 나서 추가로 확산되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때 그 돼지열병 관련 게시판에 어떤 글들이 많이 올라왔냐면 유별나게 이때 돼지 축사에 불이 많이 났어요. 어떤 사람은 그걸 정리까지 해놨습니다. 며칠날 어디 돼지 축사 불, 어디 축사 불 해가지고 평소에 그 뉴스 안 나오다가 유별나게 그때는 돼지 축사에 불 나갖고 돼지가 다 죽어가지고 죽은 돼지를 매몰시키는 차에 싣고 가가 다 묻어버렸죠. 그래서 합리적 의심 이렇게 해가지고 정부에서 돼지열병 걸렸을 때 사람들이 동요하니까 이걸 그냥 불 내가지고 다 태워가지고 그러니까 묻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돼지열병이 그 다음부터 거의 없었어요. 올라가지를 못했죠. 진정이 돼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봤을 때 신종 코로나 관련한 어떤 그 뉴스들이 총선을 앞두고 좀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죠. 어제 확진자가 70 몇 명 나왔는데요. 그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드는 건 어떻게 가능하냐면 검사를 적게 하면 줄어듭니다. 일본 그 보시면 도쿄 올림픽 개최하려고 그 병원의 의사가 폐렴 증상이 있고 이건 코로나다 싶어갖고 검사를 요청하면 보건부가 거기서 이건 검사하지 마라 이렇게 해버리니까 폐렴 걸려 죽어도 코로나 검사를 안 하면 얘는 코로나 확진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버티다가 지금 올림픽 무산되고 나서 뒤에 쏟아져 나오고 있죠 지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듯이 검사를 적게 하면 확진자가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사하는데 그 검사비가 16만 원인가 뭐 이렇게 드는데 정부에서 의심되는 사람들을 그 검사를 지금은 다 해버리죠. 예를 들어서 확진자가 건물에서 나오면 그 건물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다 검사해버립니다. 혹시나 번질까 싶어서. 근데 만약에 그걸 의심스러운 사람만 검사하고 그냥 가만히 나머지 사람들 나눠버리면 그 사람들은 자기 돈 내고 검사해야 되니까 특별하게 증상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검사를 안 하죠. 그러니까 무증상자들은 확진자로 나오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방식으로 검사자가 줄어들게 되면 확진자가 확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70명 나왔다가 50명, 30명 이렇게 자꾸 줄어들면 코로나가 끝나는갑다 해서 그걸로 이 코로나에 대한 대응이 잘 됐다, 마무리됐다 해서 증시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돼지열병 경우에서는 이게 먹혔거든요. 하여튼 어쨌거나 돼지가 그 다음에 확산이 안 됐습니다. 안 돼갖고 돼지열병 관련주들이 거의 바닥을 기면서 그냥 꿈못 깨게 가버렸죠. 그래서 신종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만약에 추가로 더 이상 그 확산세가 안 되고 오히려 더 줄어드는 현상이 나온다면 끝났다 해갖고 마스크 관리들이 쭉 내려오는 이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돼지열병하고 이 신종 코로나하고 차이는 가장 큰 차이는 돼지열병은 돼지고 신종 코로나는 사람한테 걸린다는 게 차이입니다. 돼지는 그냥 살처분 해버리면 끝입니다. 살처분 해버리면 돼지열병 걸렸는 거를 확인하고 살처분하나 그냥 살처분하나 어차피 살처분 해버리게 되면 묻어버리면 똑같이 처리가 되기 때문에 돼지는 말을 못하죠. 그래서 똑같은데 사람은 다르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어제도 대구의 병원에서 50 몇 명 지금 한꺼번에 무더기로 나왔는데 서울 쪽이나 이런 쪽에 지금 잠재 요소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외국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확진됐는데도 마스크도 안 끼고 온도로 돌아다니고 부산에도 지금 이제까지 잘 버텼는데 외국인 유학생이 돌아가지고 확진 받기 전에 대학교 주변을 다 돌아다니고 이런 현상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해서 언제 또 그렇게 건물에
그 콜센터처럼 대량으로 나올지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대량으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검사를 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당히 모호한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잘 대응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쉬는 방향으로 그렇게 구도를 잡고 있습니다.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어디로 갈지 지금 여기서 자신 없습니다. 그냥 대충 이쯤에서 어디로 갈지 지금 뭐 급등락을 할 것 같아요. 급등할 때도 있고 급락할 때도 있고 뭐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개인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급락 쪽의 모양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갔다가 다시 급등을 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이 시황은 거의 틀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너무 믿지 말고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름 한다고 했는데 일단 좀 쉬었다가 충전하고 건강도 회복하고 주변에 좀 급한 일 좀 해놓고 나서 다시 찾아뵐 때는 보다 좀 더 집중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될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2주 정도 계획하고 있고요. 쉬었다가 돌아올 때까지 슬기롭게 큰 수익을 노리지 마시고 작은 수익에 만족하시면서 지금 이 시기는 잘 견뎌야 되는 경험을 쌓으면서 생존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살아남으셔서 2주 뒤에 웃는 모습으로 다시 찾아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거듭 제가 오늘까지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쉬었다가 재충전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